보헤미아를 반갈죽 내고 근근히 살아가는 브란덴부르크 선제우고 건물 유지비조차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2차 체코봉기가 발발하고요. 진압해줍시다. 보아하니 홍건적의 난이 승리했군요. 그렇다면 진나라와 접경을 해야 합니다. 코초를 향해 중교전쟁의 수군으로 선전포고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코초 근처에 도착한 우리의 브란덴부르크. 영토를 많이 요구할 것도 아니고 지점 한 개면 되거든요. 적당히 점령하고 도망치죠. 진나라와 접경 완료인데 이 친구는 또 왜 내전 중이죠? 역사적 이벤트로 보헤미아와 동맹을 추구하는 사건. 이제 와서 덴마크를 저버리고 보헤미아에게 갈 이유는 하등 없겠죠. 거절합시다. 시즌 세 번째 체코봉기가 발발하고요. 편집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보헤미아로의 주문화 변경이 나았을 것 같네요. 내 주류 문화 프로비스트는 병합을 시도할 때 엄청난 속도의 가속 보너스가 좋습니다. 분리주의도 발생을 안 하죠. 그 자신이 주류 문화니까.
내친 김에 보헤미아 땅도 좀 뜯어냅시다.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해진 우리의 브란드부르크 덴마크와 함께 이웃집에 시비를 걸어봅시다. 깡촌 오브 깡촌이던 우리 브란벤이 만만한 이웃집을 털어먹을 정도로는 커졌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군요.
그 와중에 우리에게 견제당했던 오스만이 기어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군요. 그래봤자 AI라서 뭘 하진 못하겠지만요. 마침내 내륙국에서 벗어나 해안을 얻은 브란덴부르크. 수도 천도 이벤트군요. 수도를 옮기면 수도 전용 건물이 다 폭파되기에 저는 지금은 옮기지 않겠습니다. 비싸디 비싼 왕실 정원 같은 건 다 터지거든요. 한편 허구 헛날 내전 돌아가던 진나라가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공국으로 들어가면 중화제국에 자동 가입됩니다. 이후 조공국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제 우리는 중화제국 회원으로서 1000명 주장명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유교문화권으로 간주합니다. 유교문화권은 과거제 법률과 서원 등의 고유 진보에 접근할 수 있죠. 과거제도 내각급 플러스 1을 하는 강력한 고유 법률이라 우리는 백국 주제에 내각을 4명이나 굴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제정 완료. 우측에 내각 업무가 4명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야, 신난다. 한편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선 정작 말을 거의 안 했군요. 신성 로마 제국은 7선제후가 표를 각각 행사하여 가장 많은 표를 가진 이가 대표자로서 선출되며 기본적으로는 가톨릭 유일의 황제로서 간주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규칙상으로는 제국 지위에 대응하는 혜택을 줄 뿐 국가 자체가 제국으로 승격하는 건 아니기에 황제를 뺏기면 즉시 본래 지위로 내려앉습니다. 가톨릭 국가들은 신성 로마 제국 외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국을 칭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시작 국가는 2단 혹은 2교로 개종하거나 튀르크의 부상 상황에 난입해 300지점을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완수하기, 중화제국을 찬탈하기 등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제국을 칭할 수 있으며 이게 싫다면 신성 로마 제국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신론 권역을 66%는 정복해야 해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5번째 방법으로는 형성시 제국 승격 보너스가 붙은 국가들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런 국가들도 보통은 어마어마한 정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2단이나 2교로 잠시 개종했다 오는 게 여러모로 더 편합니다.
또한 중화제국 소속은 중국어를 궁정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결혼 법률 적서제를 새로 해금해줍니다. 처첩을 함께 둘 수 있어 왕실 소속 내각 관리들을 잔뜩 만들 수 있죠. 내각 관료의 소속에 따라 각 계층의 행사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만약 왕실 소속 내각을 많이 배치한다면 왕실 행사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합니다. 문제는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계통은 결혼을 신성히 여기는 교리 특성상 일부 일처제가 고정이기에 내각에 임명할 친척들을 만드는 건 고사하고 가문의 대가 끊길 우려가 매우 높은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4명이면 그럴 우려가 매우 적죠. 궁중어에 따라서도 고유 법률이 열리는 경우가 적잖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봅시다. 그 와중에 덴마크 녀석 자기 전쟁에 우리 불러놓고 슈튼이 우리 치니까 바로 손절했습니다.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젠장. 그 와중에 터진 분리주의 분기 진압해주고요.
어찌저찌 튜튼을 격퇴하는 분위기네요. 대진나라의 하사금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선제우들은 여전히 보헤미아 몰표입니다. 황제되고 완치려는데 이 썩을놈들 보헤미아를 분명히 반토막냈는데 아직도 저보다 훨씬 강합니다. 튜튼 기사단에게선 돈이나 뜯읍시다. 빼앗긴 신롬 제국을 탈환할 경우 보상으로 즉시 병합 전체로 전환합니다. 튜튼에게 빼앗긴 신롬 영토가 있었군요. (1407년) 역사적 상황 발생. 보헤미아에 얀 후스가 등장하여 가톨릭의 개혁을 시도하나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헤미아 사람들의 경악은 공포로, 공포는 분노로 바뀌어 가톨릭을 향한 대대적인 반란을 시작하죠. 보헤미아가 후스파로 개종하면서 황제에서 자동 낙선했습니다. 우리에게 황제 자리가 굴러들어왔군요. 교황이 우리에게 보헤미아를 향해 성전찬전 요청을 하긴 했는데 우리는 국경 딱 붙은지라 정면으로 꽉 붙으면 곤란하니까 일단 거절합시다. 보헤미아는 반토막 내도 2만 명을 굴리는 국가예요. 좋아요.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 가문의 세력이 강력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할수록 제국 권위가 쌓이며 이를 통해 황제에게 유리한 법률을 계속해서 제정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를 평화적으로 합병해 단일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데 프랑스에게 신나게 뜯어먹히고 아수라장이 된 신롬 권역을 보니 저거 다 탈환하고 관리하고 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져서 이만 완 때리고 도망치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 법률인 금융직서도 없어요. 와, 불안된 신롬 황제 됐다. 와,